안녕하세요. 마음아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 만나는 그림은 6살 여자친구의 그림이에요. 6살 유아인데요. 어린이집 가는 걸 조금씩 힘들어하고 징징거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거의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심하게 거부하고 너무 심하게 안 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그러고, 자기는 심심하다 그러고, 그래서 집에서 놀겠다고. 그런 일련의 행동들 때문에 얘가 사회성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걱정이 돼서 부모님이 이제 아이와 함께 저희 기관에 찾아왔었던, 그래서 검사를 몇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이 친구하고 제가 아주 재미있게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먼저 그림 먼저 볼게요. 이 그림은 집과 나무와 사람을 그려달라고 의뢰한 그림이었는데, 이 친구가 나 사람 못 그리는데 사람 안 그리면 안 돼요? 사람 말고 고양이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 그린 거를 포기하고, 한편 사람 그리는 걸 거부하고 고양이 그림을 그렸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나무 사람 그림 검사가 아니라 집나무 동물 그림 검사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그림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면 우선 전체적인 피랍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피랍의 강도가, 피랍의 세기가 정확하고 분명하고 제법 피랍이 굵어요. 이 피랍이 강한 이런 그림,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피랍이 강한 부분은 자강도 부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기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고 싶은 자기 표출의 욕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집 그림에서는요, 갑자기 피랍이 더 세졌어요. 더 진하게 눌러서 집을 그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정에서 자기를 더 많이 주장하고 자기의 요구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제가 집 그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그림에서요, 색깔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노란색으로 집을 칠했어요. 노란색으로 집을 칠했다고 하는 심리는 긍정적인 면은 어떤 면이 있냐면 밝고 명랑하고 순수하고 귀엽고 뭐 이런 정말 뿌띠뿌띠한 이런 면들이 해석이 되지는데, 부정적인 면을 좀 해석을 해보면 질투, 시기, 욕심, 그리고 의존, 뭐 이런 것들이 해석이 돼요. 이 집에 표현된 노란색의 이미지는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의 노란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훨씬 더 자기의 욕구를 더 많이 주장하는 그런 피랍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모습까지도 가정에선 마음껏 표현하고 있나 보다, 이런 걸 해석을 해볼 수 있었고요. 일련의 그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을 저는 이 친구가 사람 그리는 거를 어려워하고 거부했던 일련의 행동을 이 집 그림의 노란색과 연결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사람을 그리고 표현하는 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집 그림에서 노란색을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해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나무 그림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나무 그림 역시나 라인을 그리고 색을 칠해서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싶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름
자존감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볼 수 있었는데, 가지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뿔의 관계가 빈약하거나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심이 되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양이 그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양이는 반려동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인간 친화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고양이의 의미는, 고양이의 개념은 강아지하고 또 다르게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집사라고 얘기해요. 왜요? 고양이는 자기의 밥을 주고 자기를 보살펴주는 그런 인간을 자기가 부리고 있는 집사쯤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거죠. 그 도도함, 그 당당함, 그 약간 아나무인적인 그런 이미지, 자기 자신의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돌봐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 그림과 나무 그림과 고양이 그림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죠? 네, 등원 거부, 친구 못 사귐 이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 그림 안에 이유가 다 들어있대요. 어떤 이유예요?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친구인 거예요. 예,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그게 정상인 친구예요. 이 친구는 가족들은 그걸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즉 가족이 나의 집사들인 거죠. 이 친구 자기 자신이 고양이에요. 나 중심적인 사고는 내 입장에서 이해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지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의 사고에는요 그런 게 보였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은요? 선생님은요?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 친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래서 집 밖을 나가는 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그런 친구였던 겁니다. 이런 친구의 부모님에게 그럼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 친구 이 유아의 부모님들에게 극단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뭐 쇼킹요법을 썼다 뭐 이렇게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 이 유아의 부모님들에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 세상은 너를 위해서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른 가족들에게 나를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수준으로 가정, 양육, 태도 바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아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위기감, 위기의식, 이런 것들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